네, RTBP 얼라이언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와요 부산항해라고 하는 리턴 투 부산 포트에서 나온 이니셜이고요. 그 뒤에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붙였던 건 어쨌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회사 또는 개인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하는 어떤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처음 시작부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들 좀 강조해서 회사명에 넣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개항, 특히 이제 근대에 있어서 1900년대 초반 문물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일본에 의해서 거점 개발이 되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한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근대의 역사들과 흔적들이 가장 많이 지나쳐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193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략 한 4개, 현재까지 4개의 다리가 이어졌고요. 지금은 뭐 4개의 다리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가 육지인지 섬인지를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동대문구 정도, 서울로 보면 이 정도의 크기고, 인구는 많았던 때는 23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1만 5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은 뭐 거의 대부분의 항구 도시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조선, 그다음에 항만 관련돼 있는 일들, 그 산업들이 현대에는 많았고요. 근대에서는 사실 제염소라든지 뭐 그다음에 정유 관련돼 있는 회사들, 그다음 도기 회사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첫 번째 시작은 한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판매하거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영도라고 하는 섬 또는 어떤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영역이 나눠져 있나를 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 지역이라고 봤을 때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주변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 또는 가설들을 한번 실험해 보거나 검증해 보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지역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일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으로 봤을 때의 공업 지역이 가장 먼저 눈여겨봤던 지역이고요. 왜냐하면 용도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업 지역을 바다 쪽으로는 끼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메이커 스페이스와 복합 문화 공간이었고요. 조선 관련돼 있는 기자재 공장, 그다음에 이제 항만 창고를 활용해서 메이커 스페이스와 그다음에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도가 처음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봤던 게 삼복도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 곳, 주거 지역, 용도로 보면 주거 지역인 곳의 쇠퇴도 또는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고민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요즘 윤주선 박사님이 처음 저희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고 했던 커뮤니티 호텔 또는 리조트의 개념을 한번 접목해 보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쇠퇴 주거 지역의 솔루션은 커뮤니티 호텔 또는 커뮤니티 리조트를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은 중공업 지역인데요. 중공업 지역과 상업 지역이 있는데요. 상업 지역은 저희가 컨텐츠 또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또는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라고 부르는 것들을 한번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준공업 지역은 산업을 위해서 특히 이제 다음 단계의 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음 단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업 또는 경제 활동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한 것들을 실험해보는 R&D 센터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 관련돼 있는 기업이나 컨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기업 또는 개인을 유치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센터가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영도에서는 조선소 주변을 활용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4개의 어떤 용도 지역, 처음부터 보면 공업 지역, 그다음에 주거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
중공업 지역 이렇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2014년 설립한 이후로 이제 15년부터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처음이었고, 두 번째가 복합 문화 공간이었고, 다음 세 번째가 마을의 커뮤니티 리조트의 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고, 지금은 마을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과 아까 상업 지역에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굳이 오프라인의 거점으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뭐 건물 또는 공간이 있고요. 첫 번째 건물은 조선 기자재 공장이었던 곳이고, 두 번째 끝이라고 하는 곳은 항만의 물류 창고였던 곳이고, 세 번째 이제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예전에 그 점집이었던 건물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도자기 회사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1917년에 지어진 조선경질독이라고 하는 가나자와에서 건너온 이제 일본 기업이 만들었던 그 옛날에는 도자기 회사였던 그 옛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일부 흔적이 남아 있고요. 거기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아카이빙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네 군데의 공간을 저희는 활용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가치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지역과 회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나 메이커들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큰 축이고요. 그 지역 사회 안에는 뭐 기관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주민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이제 어떤 흔히 말하는 지역에서의 주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메이커들은 RTBP라고 하는 저희 회사와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같이 협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이제 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어떤 지지자로서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가지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만드는 컨텐츠 혹은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형태가 소비자들에게는 처음에 있지 않았던 만약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팬덤을 형성하게 되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생길 거고, 이제 그 관심이 점점 퍼져나가면 이제 그때는 그 고객으로서 아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오프라인의 거점을 처음에 어떤 거점을 활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가다 보니 저희가 그 안에 채우려고 하는 건 결국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간, 그 다음에 지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 또는 이야기들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꼭 그 안에서만 있는 어떤 시간과 이야기, 사람이라기보단 그곳을 매개체로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를 확장해서 지역이라고 하는 혹은 로컬이라고 하는 게 폐쇄적으로 이곳이어야만 돼라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역마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곳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가 있다 보니 거기를 그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뭔가 다른 걸로 생산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흔히 말하는 예전의 흔적들 또는 역사들, 그다음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컨텐츠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렇게 모은 것들을 아카이빙해서 플랫폼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이야기, 사람에 대한 것들을 녹여낸 어떤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이제 선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한다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이 지역은 어떤 것들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실험들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 어떤 컨텐츠들은 가능하다면 지금 이 주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또는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들로 연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선경질 도기 자리였다고 하는 것에 공사 이제 터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이제 이 자료에서 나오는 이런 표기들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논문이랑 자료를 찾다 보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 조선경질도기 또는 그 이후에 대한도기라고 불렸던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왔었고 도기의 형태들은 이랬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모아놓고 지금 계속해서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저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산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생활유산 정도의 어떤 수준은 될 수 있다고 보면 충분히 컨텐츠로서 또는 어떤 자료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학술적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네, 문해 학술사라든지 이런 분들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뭐 이건 좀 다른 예시이긴 한데 영화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 작업, 그 다음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거점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는 식생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웹툰 또는 동화책이고요. 저희가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카이빙해서 로컬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안내하는 뭐 일종의 잡지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거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특히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연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것들을 또 풀어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런 것들을 풀어낼 사람들 또는 뭐 요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운영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여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식음료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영도라고 하는 곳이 가지는 정체성 자체가 뭔가를 만드는 배도 만들고 이런 어떤 산업의 시설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메이커 정신이라고 할까요?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사회의 문제를 풀거나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선경질도기에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어떤 이니셜 사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흔적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전영림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에 이중섭 선생님이나 김학의 선생님 같은 분들도 여기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뭐 기록들이 이제 구전돼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검증되려면 조금 더 또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전영림 선생님의 활동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영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도자기 회사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만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하나의 라인업을 구축하셨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뭐 명품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뭐 예술 아티스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만드셔서 거기서 공방, 그다음에 본인이 물건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도자기를 제작해서 판매를 직접 하신 다음에 산업을 하는 방식으로 도자기 값만 이제 전달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하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용역을 받아서 그냥 그림만 그려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형태들을 이미 1950년대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제 저희가 공연 그리고 파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경질도기 자리의 벽면 흔적이 남아 있는 적조벽돌입니다. 여기 보면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을 때웠던 아궁이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좀 남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외 같은 경우는 벽면 하나 또는 거기에 벽돌 몇 장이라도 잘 활용하는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뭐 베를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활용하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컨텐츠로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게 아주 그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나 아니면 흔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 담겨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매개를 민간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마을에서 아까 커뮤니티 리조트의 형태로 이제 구축해 가고 있는 봉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관광 컨텐츠, 하나는 마을의 기업,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비즈니스 하는 것과 마을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사실 이건 이제 윤준선 박사님이 소개해 주셨기도 하지만 이제 일본의 하나레 마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컨셉은 초초에 잡았었고, 다만 이제 거기에 마을 비즈니스를 넣는다든지 그 마을 비즈니스가 그냥 손님들을 받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진짜 흔히 말하는 어떤 기업의 형태 또는 생산 라인까지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까지 보면 조금 더 다른 형태라고 한국형이라고 볼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관광 컨텐츠로서 주려고 하는 가치는 결국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뭔가 관광할 수 있는 사이트 싱잉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 따뜻한 관계를 이제 경험하게 하고, 예, 그게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다시 여기를 찾아오게 하거나 다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도록 만드는, 어차피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려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이 그 마을 또는 주변 관계와의 어떤 애정, 애착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단점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곳이야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혹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마을의 영화제 같은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 이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관광객이나 아니면 젊은 이제 분들도 오실 수 있긴 했지만 아예 그 저기 영화의 큐레이션 자체를 1950, 60년대 영화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주민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봤을, 그래서 예전의 어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던 시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쯤 다시 이제 본인의 그 리즈 시절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 계시는 해녀분들하고 같이 그 해녀분들이 채취한 이제 해산물을 가지고 식자재로 이제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해산물을 채취하신 분이 같이 이제 음식을 먹어보시고 대신 그 음식이 어떤 경우에는 소재가 드러나지만 소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녀분들이 이게 내가 잡아온 전복으로 만든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실 정도로 한 다음에 내가 잡은 혹은 내가 채취한 이 재료가 이렇게까지 이제 달라질 수 있구나를 이제 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까지 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채취하시는 행위 자체가 뭔가 또 다른 어떤 생각과 상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게 서로에게 이제 가치 사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채취하시는 분들이 그 소재에 대해서 대하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담아서, 키워드와 텍스트로 담아서 그걸 먹는 분들에게 바로 이제 카드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르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대하는 심상적인 이미지들을 이제 단어화해서 텍스트화해서 그걸 그 채취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걸 대하는 태도를 아예 같이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그런 집들을 대략 한 7개소 정도 지금 리조트 형태의 숙소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약 14개소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픈해서 아예 상업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은 2팀밖에 안 되는데 아마 앞으로 올해 또는 이제 내년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픈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건 이제 용도에서 용도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자료인데요. 용도에는 그 역설적으로 개발이 좀 외진 곳이어서 덜 되다 보니 오히려 예전의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는, 특히 이제 근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근대의 상업 시설들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오히려 컨텐츠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프스타일 센터에서 크리에이터들 또는 이제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품 또는 뭔가 상품, 그다음에 식음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분, 특히 관광이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이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어떤 자기만의 취향을 컨텐츠 안에 담아 넣음으로 인해서 똑같은 컨텐츠를 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어떤 것을 이제 착안을 해서 결국은 무엇을 볼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맥락과 루틴만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가져가시는 것들은 각자가 다 다룰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관광으로 혹은 컨텐츠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취향으로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하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예를 들면 이를 본인이 선택해서 어떤 곳들을 어느 시간대에 즐길 건지라고 하는 걸 똑같은 바다를 보더라도 저녁에 볼 거냐, 아침에 볼 거냐, 또는 산 위에서 볼 거냐, 바로 바다 앞에서 볼 거냐, 이런 방식으로 그
그 이렇게 구분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자신의 취향이 컨텐츠 안에 녹아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고요. 또 거기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대한 플레이리스트까지 같이 제안하거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바다를 보더라도 어떤 음악과 듣는 바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보는 바다가 다를 수 있는지, 어떤 색깔을 보면서 뭐 어떤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서 보는 바다 또는 산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예시로서 제안하는 이런 일들을 컨텐츠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저희 활동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이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또는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있는 정체성과 문화들을 가지고 만드는 컨텐츠는 어떤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여러 팀들이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키워드는 첫 번째는 이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로컬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일과 여가 주거를 어떻게 적절히 섞을 거냐에 대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밀레니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한 10여 년 정도 동안 우리 어떤 화두 같은 것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밀레니얼보다는 전 좀 그게 X세대인가요, 우리가? 네, X세대다 보니 계속 고민들이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괴리감과 고민이 생겼던 게 왜 일과 여가 주거에 대한 부분이 혹은 이 일과 이제 자기의 여가가 최대한 떨어져야지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에 대한 부분에 저는 고민 또는 그게 대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일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일하는 시간이 재미없고 놀기 위한 준비 시간이어야 된다면 좀 이건 불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일이랑 여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 결국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특히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면 혹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일이 되면 그러면 이게 물론 그래도 구분은 필요하겠지만 완전히 분리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일하면서 같이 즐기고 이제 사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피어나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으려다 보니 기존의 건축물에서 사실 그런 것들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원래는 20층 정도의 아파트로 개발하기로 이제 확정되고 착공이 되었던 곳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는 저층 개발, 그다음에 그 안에 컨텐츠와 지역의 정체성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도시의 문제를 일부분 해결한다고 하는 풀어보는 솔루션을 한번 고민해 본다는 측면을 가지고 신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어떻게 이제 또 대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결국 말하자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또는 백화점에 대안은 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험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층부는 아마 상업 리테일 공간이 될 거고요. 중층부는 아마 일하는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 또는 거기에서 일부분은 이제 문화적인 활동이라는 공간이 될 거고, 이제 고층부는 커뮤니티 시설 플러스 쉐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저희는 그 지역에서 저희가 아카이빙한 컨텐츠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만들 거고요. 그럼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관광객이든 아니면 소비자들이 와서 그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는 사람들은 같이 협력하고 같이 살면서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실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키워드로 삼고 있는 건 결국은 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이 빠질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식음료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주변에서 바로 직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취할 수 있는 제철 음식이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오랫동안 묵혀서 만들어내는 숙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뭐 거기에 양조라든지 아니면 숙성되어 있는 뭐 된장이나 장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와 몇 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담는 혹은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커뮤니티
센터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냥 단지 자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서 앉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야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 지역과 시너지가 나거나 아니면 같이 모인 사람끼리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디자인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를 찾아주는 일을 하자라는 것과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치를 소비자에게 소비자 또는 주변에 전달하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RTBP 얼라이언스입니다.